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라는 책입니다. 강현시, 최은혜 지음, 생각의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거나 억누릅니다. 이렇게 심리적 불편감을 늘 억누르며 살다 보니 신체 증상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질환인 화병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 책에는 제대로 화내지 못해 병들고 아파하는 8명의 내담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불쑥불쑥 아무에게나 화가 나요 하는 가연 이야기. 내 아내 수치심이 부른 화. 아내를 때릴 것만 같아요 하는 남일 이야기. 약간의 거리를 뒀을 뿐인데 쿨한 여자래요 하는 희선 이야기.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 화가 나면 입을 닫아버려요 하는 성종 이야기. 무뎌지다가 무너지고 말았다. 살기 싫어요 하는 승원 이야기. 죽음으로 너한테 복수하고 싶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하는 수연 이야기. 관계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상대가 화내면 마음이 돌아서요 하는 민경 이야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질투의 여왕 은희 이야기. 이렇게 8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화를 너무 폭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억압하는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까지 내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심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한 편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질투의 여왕 은희 이야기. 은희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다. 26살의 그녀는 최근 들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만큼 갑작스레 짜증이 자주 올라오는 걸 느낀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유독 마음이 뒤틀릴 때가 많다. 친구, 학교 동기,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까지 마음이 불쾌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하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을 해버리거나 욱해서 언성이 높아지곤 한다. 그러고 나면 주변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은희 자신도 당황스럽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할 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였다. 한 번은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은희는 잠을 자고 있었다. 언니 일어나 휴게소야. 뭐 먹으러 간대. 난 차에서 좀 쉬고 싶어. 아 진짜? 차창 밖으로 주변이 시끌시끌했다. 어머니는 이미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 아버지와 동생만 차에 있었다. 동생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은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따라 나서려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차에서 쉬겠다는 여동생에게만 차 문을 열어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옆에 앉아 있던 은희에게는 너는 차에 있을 거지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순간 은희는 그 둘 사이에서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아버지의 설득으로 동생도 은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은희는 불쾌한 마음을 누르고 깍두기가 된 것 같은 모양새로 아버지와 동생을 뒤따라갔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은 은희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감정을 억눌러 참았던 은희가 톡 쏘듯이 말했다. 아빠,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은영이는 차에서 쉰다고 하는데도 가자 그러고 나한테는 가겠냐고 묻지도 않고 차에서 쉴 거냐고 말했잖아. 너 피곤해 보여서 쉴 줄 알고 그런 거지. 아니 은영이는 피곤하니 쉬겠다고 했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으면서 나한테는 왜 묻지도 않느냐고. 아빠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왜 사람을 차별해?
운전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헛소리 할래? 뭐가 이상해? 너가 계속 졸기에 피곤해 보여서 그랬다니까? 아니, 은영이도 피곤하다 했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사람 차별하냐고. 너 자꾸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래? 짜증만 낼 거면 그냥 차로 가서 잠이나 자.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욕을 들어야 해? 그리고 내가 차에 왜 가? 아빠가 가. 은희는 너무 억울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욕을 들었다는 생각에 열이 뻗친다. 또한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철저히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만 같았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타박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순간 왜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났는지 자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오늘따라 깍두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순간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었다. 은희는 아버지와의 싸움에서뿐 아니라 다른 관계들에서도 이런 불쾌한 기분이 자주 들었다. 조연이 된 느낌, 두 사람 사이에 낀 눈치 없는 방해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학교에서도 친해진 동기들이 자신보다 다른 친구를 더 아끼고 챙기는 게 느껴질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그 느낌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은희에게는 소진과 정연이라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이 둘과는 중학교 때부터 셋이서 붙어 다녔다. 그 둘과 지낼 때도 때때로 소외감이 들어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각자 머무는 지역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졌다. 사실 은희는 친구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게 처음엔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소진과 정연이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잡게 돼 둘이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단톡방에서 둘이 은희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에게 친근한 표현을 쓸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생겼다. 어쩜 저렇게 배려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다. 소진아, 어제 먹은 낙지와 곱창 맛있었지? 또 먹고 싶다. 그러게, 정윤아, 다음에 다시 가자. 참, 소진이 너 오늘 회사 일 잘 넘겼어?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넘어갔지. 너한테 얘기하길 잘했어. 너 말대로 했더니 크게 뭐라 안 하더라고. 고마워. 근데 은희 너는 왜 말이 없어? 정영과 소진 사이에서 은희는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그 둘이 이전부터 자신을 싫어했는데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따돌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은희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그 이후 은희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정영과 소진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은희는 친구들의 연락을 무시했다. 은희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친구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혼자 분노할 뿐이었다. 결국 정영과 소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은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은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했다. 대학원의 친한 동기들끼리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도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네 명이 약속을 정하다 보니 가끔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명 정도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곤 했다. 그 중에 미진이라는 동기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수차례 그 친구만 빼고 만나다 보니 어느 날 미진이 자신만 빼고 만나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표현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은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은 이번엔 최대한 미진에게 맞춰 일정을 짜자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미진이 가능한 일정에 맞춰 약속이 변경되었다. 그러자 은희가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왜냐하면 정작 바뀐 시간에 은희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보다 미진이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 너네끼리 잘 살아라. 나쁜 년들. 은희는 미진의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을 바꾼 다른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미 잡은 약속을 미진에게 맞춰서 바꾼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서운함을 토로한 미진도 믿고 나머지 두 친구에게도 짜증이 났다. 최근 이렇게 분노할 일들이 반복되고 겉으로는 감정 조절을 한답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 보니 가끔은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한계에 달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괴로운 마음에 상담실을 찾아왔다. 조연이 된 것 같은 불쾌한 기분. 은희의 이야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 자신과 애정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 따라서 늘 그러한 구도에서 두 번째가 되는 느낌을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질투심에 휩싸일 때마다 화가 폭발했다. 사랑받고 싶은데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 분노하는 것이다. 모든 감정은 대상이 있다. 감정이 대상을 찾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져든다. 그렇기에 질투심 역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불쾌한 기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질투를 느낄 때 저마다 보이는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띈다. 슬퍼하기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또는 자책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이도 있다.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부럽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이다. 질투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와 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이 형성되는데 가령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고 타인은 내 사랑을 빼앗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안타까운 점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할 기회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은희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매번 질투심을 느낄 위치에 있었다. 그 지점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다시 말해 은희는 자신을 늘 자판대에 놓인 물건처럼 상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했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은희는 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분노했다. 만약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반응한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을 받거나 못 받는 위치에 선다. 결국 관계 설정에 따라 모든 일은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상대에게 선택받지 못해 발생하는 질투심과 분노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계 설정만 바꾸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뿐더러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과 오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과 슬픔은 어느 정도 수용되지만 질투심은 표현하기도 어렵고 수용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투를 속으로 감추며 산다.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 이후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지 알 수 없어진다. 즉, 감정에 둔감해져 감정 인식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처음엔 가벼웠던 질투란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자신의 사랑을 빼앗는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무섭게 미움이 증폭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은희 역시 자신의 분노가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왜 차별해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화만 낼 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질투라는 감정을 왜 부인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싶었다. 현재 본인의 감정 형성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나와 상담을 통해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과 동생을 차별할 때 화가 많이 난다는 지점까지는 인정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생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부분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은희 씨는 스스로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 제 질투심을 들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사랑받지 못해서 속상해 하는 건 너무 지질해 보여요. 사랑에 매달리는 모습은 초라하잖아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전 사람 차별하는 당신네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이 궁색하고 못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질투심에 바짝 붙어 있는 수치심 때문에 감정이 더 부적절하게 폭발해서 분노로 표현된다는 것이 그녀의 문제였다. 상담을 통해 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질투심을 이토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은희가 가장 오랜 시간 느껴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족 안에서 경험한 질투심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음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은희와 은영은 연년생이다. 은희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리고 10개월 후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혼자 오롯이 받아온 관심과 보호를 동생과 나눠 가지게 되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전폭적인 돌봄과 애정이 필요한 아기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이렇게 삶을 시작한 은희는 성장 과정에서 계속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언니 노릇을 못한다라는 질책이었다. 어린 은희가 부모처럼 동생을 돌보고 양보하지 않는다며 혼나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너는 언니가 돼서 동생 거나 탐내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마음도 좁아서 말이야. 너 동생 좀 봐라. 얼마나 순하고 착하니? 어린 은희는 어머니의 말대로 자신이 속이 좁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혼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억울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매번 양보하라며 윽박 지르는 부모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동생이 싫었다. 생각해보면 동생과 비교하며 비난하는 부모에게 어린 은희가 애정을 갈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은희는 동생 위주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때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며 부모님에게 대들었다. 아마 그 순간 어린 은희는 자신을 보호해줄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점차 가족 모두를 적으로 인식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생존과 직결된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못 받는다고 먹을 것을 못 얻어먹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자면 부모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 동생에게는 늘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지만 자신에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된다. 은희는 동생과 비교당하는 괴로움에 오랜 시간 시달렸고 결국 현재 대인 관계에서도 질투심은 분노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는 은희가 부모님의 편애를 정해진 사실로 여기는 점에 관심이 갔다. 정말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부모는 큰딸인 은희를 동생보다 덜 사랑했을까? 그리고 만약 은희의 부모가 동생을 더 좋아했다면 그 애정은 정상적일까 궁금해졌다. 또한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했다. 은희가 경험한 느낌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은희네 가정처럼
형제 자매 간에 형성되는 질투심은 매우 일반적이다. 부모는 사랑과 지원을 주는 절대적 존재이고 자녀는 사랑을 받는 처지인데 혼자일 때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둘 이상이 되면 나눠 가져야 하므로 형제 간에 느끼게 되는 경쟁 심리는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각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도 매우 달라서 그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서로에게 보이는 태도도 달라진다. 부모의 태도에 따라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는 상호적인 결과물이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기질로 인해 부모의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 애교가 많고 순한 기질은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요구가 많은 아이는 피곤하고 번거롭기에 부모 역시 더 까칠한 태도로 대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심약한 아이는 부모가 더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한다. 이처럼 자녀가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손이 덜 가고 편한 자녀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부모가 편해서 좋은 것이지 그 아이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격으로 인한 태도의 차이이지 사랑의 유무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자녀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대우가 야박하고 엄격하다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오해한다. 은희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미움받는 아이라고 여기며 분노하는 경우였다. 그녀의 부모 역시 은희가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반항한다고 받아들였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대책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은희가 사랑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화를 낼 때마다 돌아온 것은 더 큰 질책과 꾸지람이었다. 애석하게도 그녀의 분노는 얻고자 하는 사랑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님은 은희가 자신들에게 대든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은희는 그걸 몰랐다. 이렇게 마음을 감추면 의미 없는 싸움으로 오랜 시간 서로를 핥히게 된다. 은희는 질투심이 강한 아이였다. 물론 너무 빠르게 동생이 생긴 환경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타고난 기질 역시 영향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마음에서 유전과 기질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 역시 유전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말한다. 은희는 갓난 아기 때부터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웠다고 한다. 성인이 된 지금도 욕구나 감정을 느끼는 데에 남들보다 더 예민했다. 이런 모습은 부모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아이의 강한 욕구는 의도치 않게 혼나는 이유가 되었을 거다. 생각해보라. 욕구가 강한 아이는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음에도 다른 한 손에도 또 달라고 울부짖는다. 이럴 때 부모는 손에 과자 있잖아.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아이에게 자신의 욕구가 잘못된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직결된 질투심을 인정하고 드러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은희는 질투심보다는 표현하기 쉬운 화를 내왔던 것이다. 몰랐거나 다르게 기억했거나 은희는 동생과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 나와의 상담에서도 그녀는 동생과 부모님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계속해서 호소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것 같은지 물었다. 나의 질문을 들은 그녀는 살짝 당황했다. 어떻게 부모란 사람들이 차별할 수 있냐라는 반응을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당황한 은희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쌍방이 서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본인이 부모에게 기여하는 것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다. 동생은 애교도 많고 기념일도 잘 챙기고 힘든 얘기도 잘 들어줘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걸 안 해서 부모님이 다르게 대하는 거라면 어떤 것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 걸 잘 못해요. 동생은 쉽게 하는 것 같나요? 글쎄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동생이 하는 걸 은희 씨도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은희 씨가 원하는 인정을 받는데도요, 타고나길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희와 동생은 부모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달랐다. 은희는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다.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잘 요구해서 얻어냈다. 그와 다르게 동생은 부모님의 기분을 잘 맞췄다고 한다. 심지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은희와의 관계에서도 동생 은영은 늘 참고 양보했다. 부모는 이런 은영을 안쓰러워하며 착하다고 칭찬했고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은희를 이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나는 은희와 부모의 관계가 더 일반적인 부모 자식처럼 보였다. 반면 동생 은영과 부모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은영으로 인해 부각되었을 뿐 부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 은희네 집은 어려서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서 은희와 은영은 급식비를 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방과 후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은희는 돈이 없는 게 부끄럽다고 떼를 썼고 어머니는 속상해하며 남은 돈을 털어 은희의 간식비나 용돈을 챙겨줬다고 한다. 이와 다르게 동생 은영은 그 흔한 짜증도 부리지 않고 아무런 부정적인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은영이 마냥 착하고 힘든 게 없고 괜찮은 줄 알고 있었다. 또한 은영이 순종하고 말을 잘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은희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소외감과 열등감, 죄책감을 느꼈고 동생 은영이와 어머니 모두를 싫어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동생을 때리거나 괴롭혔는데 그 일을 은영이가 잃으면 그날은 은희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맞는 날이었다. 그러면 그 분노는 또다시 부모와 동생에게로 향했다. 은희는 또 동생을 때렸고 또다시 아버지에게 맞았다. 은희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화가 났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학대하고 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부모님을 원망할 뿐이었다. 은희 씨가 원하는 사랑을 동생은 받았는데 그럼 동생은 행복해 보이나요? 몰라요.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동생은 저한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나는 은희에게 동생이 실제로 부모님께 받는 대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동생 은영 역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언니인 은희처럼 맞고 혼날까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해야만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자라는 내내 은영은 자신이 받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짜 사랑을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가치의 조건화라고 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보통은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잘못된 훈육의 결과다. 넌 말을 잘 들어야 해. 떼쓰지 말아야 해. 같은 말은 아이들에게 난 말을 잘 들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떼를 쓰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은희는 동생의 말을 듣고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 오랜 시간 자신이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겨왔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았다고 믿어왔는데, 이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허탈해졌다. 그동안 오해하며 억울함과 질투심을 느꼈다니 그 시간이 허무했다. 나는 은희에게 그녀가 놓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로저스는 가치의 조건하에 갇힌 내담자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자의 중요한 자세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이야기했다. 내가 은희에게 알려준 바로 그것이다. 그녀는 이후 상담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나의 말과 태도에 얼떨떨해 했지만 조금씩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은희는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질투심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인식하면서 점차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관대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 질투심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건강하게 질투심을 표현함으로써 소외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 그러려면 정서지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서지능 혹은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에 활용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질투심이나 소외감을 비롯해 슬픔이나 불안, 외로움과 지루함 같은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도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이때 감정을 느낀 상황을 잘 살펴보다 보면 화가 아니라 다른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낄 때 화를 냈지만 상담을 통해 은희는 자신의 감정이 화가 아닌 질투심과 소외감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식과 인정은 다른 문제다. 은희는 마치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처럼 수치스럽게 여기며 인정하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투심을 느낀다는 점을 이해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해해야 수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감정을 활용하거나 조절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상대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은희는 더는 분노로 포장된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욱 성장해 나갔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눈치 보거나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